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것처럼요, 해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해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어떤 물체의 단면이라든지 또는 절단된 표시를 할 때 사용되고요. 건축이나 이제 토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재료의 종류 있죠.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잡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이고요. 표현 방식에는 어떤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라데이션이라 해가지고요. 색상을 조합을 시켜서 쓸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인테리어와 같은 쪽에서 화면 디스플레이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는 주로 인쇄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템플릿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템플릿에 스마트 캐드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윤곽선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도면층이 있고, 다음에 문자를 나타내던 스타일이라는 거 썼죠? 그래서 스타일의 고딕.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외곽은 현재 필요 없으니까요.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리드가 남아있거든요. F7번이죠. 그래서 F7번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자, 서클이라는 명령 가지고요. 자, 동심을 가지는 원을 3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피, 복사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이렇게 F8번 길 켜서 반듯하게 갈까요? 자, 3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치라는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론 명령에는 여기 해치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명령을 외워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해치. 자, 해치에 보면은 뭐 객체 선택, 명령 취소,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있죠. 요 내용의 설정이라는 거는 이 옵션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 T. 자, 설정에 갔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해치를 한 번이라도 쓰면서 이걸 확장을 시켜놨으면 확장 화면이 나오고요. 한 번도 확장을 시킨 적 없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해치에는 이렇게 해치와 그라데이션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색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의 색상을 조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게 확장 버튼을 눌러보시면은요, 이 고립 영역 탐지에 보면 일반, 노말이 하나 있고요, 외부, 아우트, 무시, 이그노르이라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일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영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면적이요, 홀수 면적, 짝수 면적, 홀수 면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을 하게 되면은 홀수 면적에만 있죠. 이렇게 되겠죠. 홀수 면적에다만 해칭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있죠. 외부를 하게 되면 제일 바깥 영역, 1번 영역 있죠. 1번 영역만 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시를 하게 되면, 이그노를 하게 되면 홀짝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해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일반을 잡아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인 상태에서요. 자, 여기서 점 선택. 안쪽에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니까 보세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되죠. 그래서 홀수 면적에만 적용이 된 거죠. 자, 엔터키 했고요. 명령 끝났죠? 자, 그 다음 금방 썼던 명령을 다시 써보자 할 때는 우리가 엔터키를 누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설정. 자, 이번에는 외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 그 다음에 점 선택, 바깥, 여기 영역, 요 영역이죠. 1번 영역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영역만 들어가죠. 자, 엔터키 했고요. 자, 한 번 더 엔터키 해가지고요. 또 설정, 자, 무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점 선택, 이쪽에 하나만 클릭을 해볼게요. 전부 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뭘로 해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일반이라는 거 있죠. 일반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이번에는 자, 요렇게 3개의 영역을 가진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원 있죠? 원을 2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텍스트. 자, 이쪽에다가 자, 글자 높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글자 높이가 되는데요. 일단 글자를 3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커버리면 3자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작게 해가지고요. 글자 높이는 이 정도로 해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엔터키가 넘어갑니다.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점 여기 찍었고요. 글자 높이는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회전 각도 묻죠? 회전 각도는 그냥 엔터키예요. 자, 그리고 CAD라는 글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작성하고 빠져나올 때 정상적인 엔터키를 2번을 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해치.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설정에서 아까 우리가 일반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번 일반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점 선택해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끝났으면 엔터키. 자, 참고적으로요, 기계 제도에서는 해칭은 선의 굵기가 가는 실선이 됩니다. 자, 다시 엔터키 하고요. 자, 설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연관이라는 거 있죠. 이 연관은 항상 여러분들이 켜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연관이 어떤 건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기다가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위에 보면은 뭐 안시 30일이라든지 또는 요 버튼을 눌러서 전체 패턴이 다 나오죠. 이걸 쓰는데 요 중에서 AR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 AR은 가급적이면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AR은 그 아키텍처를 했어요. 건축 관련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칭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되게 촘촘하다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보면 되게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쭉 내려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해칭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정의 또는 뭐 지그재그 또는 뭐 저희가 많이 쓰는 거 일반 일러스트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제일 처음에 있는 안시 30일 얘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간격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되게 촘촘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축척을 뭐 예를 들어서 3이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간격이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밑에 보면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해칭이 들어가고 나면 바로 에디트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연관입니다. 자, 그러면 연관이 되어 있으면 장점이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해칭과 요 해칭을 구분하고 있는 중앙선 있죠? 자, 요 선을 제가 다른 데로 옮겨가 볼게요. 자, 옮겨가니까 어떻게 되죠? 해칭이 바로바로 갱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게 연관이에요. 또한 이 원 있죠? 원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해칭이 업데이트가 되고
자, 간혹 가다가 이게 연관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U를 한번 했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자, 위치 옮기고 또 옮겨보고 또 괜찮죠? 그 다음에 원 크기를 키워주면 같이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원이 필요 없게 됐다. 그러면 원을 지워볼게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 원도 위치를 옮겨보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편집 명령 중에 스트레치, 즉 신축이라는 명령어 있었죠. 이 신축에도 해칭이 영향을 받습니다. 연관이길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다음 빈 공간에 한 점을 클릭하고 움직여 볼게요. 해칭이 그대로 갱신이 되죠. 이번에는 이 중간에 있죠.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또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칭을 할 때 연관을 해놨게 되면 언제든지 위치 변경하더라도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이 원을 삭제를 하면 다시 메꿔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안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고 안에 해칭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자, 이때 트림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경계는 이 네모를 잡았고요.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안에 해칭을 잘라볼게요. 이게 또 잘라지죠. 이게 가능한 게 연관입니다. 근데 만일에 외부라든지 또는 무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해치. 자, 우리가 해치를 할 경우에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피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안에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해치 종류를 이번에는 안시 32를 해볼게요. 축척은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는데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패드를 제가 다시 실행했는데요. 조금 앞전에 했던 자료가 모두 다 지워졌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자동 저장하는 위치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는지. 자동 저장 시간을 제가 그 패드 버전을 2020에서 2019로 바꾸면서 바꿔놨는지 일단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명령형에서 제가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자동 저장 시간 제가 1번을 해놨네, 그쵸? 그러면 파일로 가볼게요. 파일에 가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여기가 되겠죠? 자, 요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취소했고요. 자, 윈도우 탐색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탐색키는 윈도우 키의 1을 제가 눌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지금처럼 조금 앞전에 제가 작업하던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SV 달러라는 거 있죠. 근데 이 SV 달러는 처음부터 보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서 확장명 있죠. 파일 확장명을 지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SV 달러를 DWG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했을 때 저장된 게 아예 없네요. 저장 자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파일인가요? SV 달러. 자, 여기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백업 파일은요. SV 달러가 생성되면 그 이전의 것들은 백업이 됩니다.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이 맞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저장 시간을 최소로 잡아주게 되면 지금처럼 연산 오류가 났을 때 언제든지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안쪽에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안시 32 축척은 아까 우리가 2를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엔터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글자 있는 부분은 해칭이 자동으로 빠지죠. 그럼 글자를 다른 데로 옮겨 볼게요. 글자를 옮기니까 여전히 어떻게 되죠? 글자 부분에 해칭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연관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했던 해치를 수정을 할게요. 수정할 때 쓰는 거는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해치 에디트. 자, 수정하고 싶은 해칭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창이 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면층이 바이레이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도면층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칭의 종류를 바꿔주면 이게 바뀌죠? 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면은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시가 있고 ISO가 있고 기타 등이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해치 패턴을 직접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뭐 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그냥 기존에 쓰던 걸 한번 쓸게요. 그냥 안시로 갈게요. 안시 33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확인.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해칭 패턴이 이렇게 바로 바뀌죠. 자, 요거 하면서요. 해치 에디터는 뭐 별 다른 건 없으면 4개 다인데요. 하늘에 있죠. 요 세 번째 해칭을 첫 번째 해칭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해치 에디트에서 자, 세 번째 해칭을 첫 번째 해칭을 바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 해칭을 먼저 클릭을 해요. 그러고 나면 요 밑에 특성 상속이라는 거 있죠. 자, 요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첫 번째 해칭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해칭이 어떤 내용인지 물고 오죠. 자, 확인을 해주면 똑같이 바뀌었죠. 그래서 해치 에디트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캐드 명령 중에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매치 프로퍼티스라 했어요. 매치라는 단어와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티스 한 다음에요. 자, 하늘에 있죠. 세 번째 해칭을 두 번째 모양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세 번째 해칭을 두 번째 모양으로. 자, 그러면 얘 또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요 모양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제가 거꾸로 했나요? 다시 해볼게요. 매치 프로퍼티스에서 그렇죠? 요 모양이 이걸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해주면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명령어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 두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해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도면층이라든지 또는 문자 스타일이라든지 그래서 사용자 정의된 부분은 매치 프로퍼티스에서 대부분 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치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모두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배열이라는 array라는 명령을 써볼 건데요. array라는 명령은 일정 패턴을 가지면서 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원형, 직사각형, 경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AD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2012 버전부터 array라는 명령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이전 버전을 쓴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는 서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rra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휠 한번 더블 클릭을 했고요. 먼저 직사각형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rectang 해서 자, 좌측 하단에다 한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골뱅이 30, 30을 해볼까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30이 되는 정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rray라는 명령을 줘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렸던 이 렉탱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네모를 지정하고요. 엔터키. 자, 안에 보면 직사각형, 렉탱글 또는 렉탱귤러라고 그러죠. 경로, 패스, 원형, 폴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직사각형 R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R 들어가니까 우리가 설정도 안 했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버리게 되죠. 자, 요거는 헤드 자체에서 값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개수라는 거 있죠? 개수 COU라고 되어 있죠? COU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열에는 4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4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3개가 되어 있죠? 행수. 그래서 총 12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요, 컬럼을 따로 해볼게요. 자, 컬럼 4개 되어 있는데 컬럼은 6개로 가겠다. 그러면 컬럼 6개가 가죠. 그리고 이 물체와 물체 사이가 현재 45가 되어 있죠. 그렇죠? 45라고 하는 것은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5입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설정이 된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요. 값을 아까 우리가 한 변에 30이었죠? 그럼 30을 주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으로 가볼까요? 로우 방향이죠? 자, 로우 방향으로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요. 로우 방향으로 4개를 해볼게요. 그럼 4개가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간격은 똑같이 30을 주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행 사이의 정분 고도라는 거 있죠. 이거는 3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도 엘리베이션은 Z축으로 얼마를 또 복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Z축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두기를 해볼까요, 여기요? 간격두기. 자, 그러면 열 사이 간격을 다시 묻죠? 그럼 열 사이는 40. 그 다음에 행도 40 해볼까요? 똑같은 값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같은 값이 많으니까 40을 줬는데요. 한 35를 줘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행과 열을 동시에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열 따로 행 따로 하면서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간격두기의 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간격을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은 3차 공간으로 또 몇 개를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이 있죠. 연관. 이 어소시에이티브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건 모두 다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연관을 풀어버리게 되면 개별 객체로 분리가 되는데요. 연관을 풀어버리게 되면 개별 객체가 되고 array edit라는 명령을 못 쓰게 되고요. 연관이 돼 있을 경우에는 array edit를 써서 우선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엔터키하고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다시 하나로 인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점 있죠. 요 점은 클릭을 해볼게요.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죠. 간격이.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잡고 당겨볼게요. 그러면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지금 하나만 해서 그런데요. 길게 가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실수를 잘못 만져가지고 개수가 바뀌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그립을 당기고 또는 줄이고 해서 크기들을 또는 간격을 조정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간격과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array edit라는 명령을 해볼게요. 자, array edit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작성된 배열 상태를 편집 또는
배열되기 전에 원본 객체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 에디트에서 얘를 지정을 해볼게요. 지정하고 나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원본이고요. 원본을 수정한다. 그럼 여기서 원본이라는 것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들이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치를 하게 되면 형태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할 때 잘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어를 해볼까요? 행어로 예를 들어서 4개, 그 다음에 간격은 35 그대로 유지해 볼까요? 그 다음에 Z축 표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으로 가볼게요. 열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서 5개, 간격은 뭐 4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했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또는 해칭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요거는 신속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쪽에서 직접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방향으로 뭐 8개, 그 다음에 행방향으로 3개, 그리고 간격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퀵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내용을 또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퀵 프로퍼티스가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배열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열 닫기 하면은 내용이 닫혔죠. 자, 다시 해볼게요. 어레이 에디트. 자, 얘를 다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원본이라는 거 있죠? 원본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본은 우리가 요게 원본이죠? 얘를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원본 객체를 편집할 거냐라고 나오죠. 그리고 닫을 때는 array close를 입력해 주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원을 2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홀을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이거 수정하니까 한꺼번에 같이 수정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rray close 해볼게요. 변경사항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수정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array 에디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array에서 연관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array 명령에서 연관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개별 객체로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explod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explode. 그리고 아무거나 있죠. 이 전체 중에서 아무거나를 그냥 지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 해주면 언제 보세요. 이게 다 개별 객체로 분리가 되었죠. 중요한 거는요. 분리가 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로서 해서 직사각형 배열은 끝내고요. 자, 이번에는 딜리트 지우고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가운데 휠을 한번 클릭을 했고요. 자, 원을 하나만 그려볼까요? 여기서 자, 막대 사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라인 명령을 줘서 자, 우리는 여기 있죠? 요 자리에서 한 점을 찍고 싶어요. 자, 그러면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에 보면 원이고 원에 이렇게 점이 4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4분점. 자, 여기를 클릭하고 밑으로 조금 내려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지정을 했고요.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이번에는 원형 폴라입니다. 그래서 PO. 자, 기준점 어떤 점을 기준으로서 회전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자동으로 6개가 돌아갔죠.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입니다. 연관 어소시에이티브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
기준을 새로 변경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항목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몇 개로 하겠느냐, 또는 이 물체와 물체 사이를 몇 도로 배치하겠느냐, 또는 이 물체를 몇 도 안에다가 채워주겠느냐, 또는 이제 로우 방향, 바깥쪽으로 몇 개를 더 외부로 나갈 거냐, 또는 Z축으로 몇 개를 올릴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목을 보겠습니다. 항목을 제가 5를 줘볼게요. 그럼 개수가 5개로 바뀌었죠. 자, 또는요, 사이각을 들어가 볼까요? 사이각을 들어가 보니까 72가 나오죠. 총 우리가 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0을 5로 나누니까 7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물체와 물체 사이를 예를 들어서 60을 하겠다. 이렇게 주면은 요 사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60, 60, 60,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채울 각도. 자, 채울 각도를 예를 들어서 360이다. 그러면 또 360도 안에 5개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원형 패턴은 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일단 빠져나간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임의의 한 점을 찍고, 골뱅이, 자, 30, 30.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기왕이면은 라인을, 중심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중간점을 잡을까요? 지금 중간이 안 잡히죠? 그러면, 자, 중간점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객체 스냅 설정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끝점, 중간, 중심, 교차점, 연장을 빼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여기 가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은 잘못 그리신 겁니다. 자, 어레이를 해볼게요. 자, 네모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원형을 다시 들어갑니다. 폴라. 자, 기준점 여기를 잡겠습니다. 회전축은 Z축으로 봐줘야 돼요. 기준축, 기준점. 자, 뭐가 문제냐면 지금 보면 형태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자전을 안 하고요. 원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쓰는 게 이겁니다. ROT라는 거 있죠. 자, ROT에 들어가 보니까 배열된 항목을 회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항상 중심을 보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요 해볼게요. 이런 형태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사를 표현할 때 있죠. 나사를 표현할 때 앞나사는 안쪽은 원이고요. 바깥쪽은 호가 이렇게 되고요. 이건 앞나사 표현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순나사를 표현할 때는 자, 바깥쪽에는 원이 되고요. 안쪽에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앞나사, 순나사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원형이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 가더라도요. 다른 쪽에 가더라도 이 방향은 항상 유지가 돼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형태의 이 형태 자체가 스스로 자전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어떤 방향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항목 ROT라는 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우라는 거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로우. 자, 로우 쪽.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네모죠. 바깥쪽으로 그렇죠. 2개를 한번 더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2개가 더 여기에서 2개가 됐죠. 그 다음에 물체와 물체 사이를 한 60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바깥으로 60으로 벌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도를 묻죠. 고도는 3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도로 제가 한 100을 줘보겠습니다. 표현이 안 됐죠. 그렇죠?
자, 제가 3차원을 살짝 넘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3차원 공간상으로 그렇죠? 뭐가 하나가 좀 빠졌네요. 그렇죠? 문제가 좀 있네요. 여기가 하나가 빠졌죠. 그렇죠? 문제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렇게 위쪽에 올라 나와 있죠. 요 간격이 현재 100이란 뜻이에요. 100.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레벨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요. 로우에서 바로 간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엔트키가 빠져나온 다음에 제가 확인해 봐 드릴게요. 자, i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identify를 해서 자, 이 꼭지점을 찍어 볼게요. 찍어 보시니까 Z축의 치수가 10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rray 명령 가지고 2차원, 3차원에서 다 쓸 수가 있고요. 물론 3차원에 가면 그 3D array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2D 명령 가지고도 3차원 활용이 됩니다. 자, 평면은 저 플랜하고 빠져나갈게요. 플랜, 엔터키 이렇게 해주면 다시 평면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explod라는 명령을 줘서 얘네들을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배열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자, 경로, 패스를 해볼 건데요.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자유곡선. 자, 스플라인에서 F8번 키 끄고요. 뭐 도로를 만든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막대 사탕 형태를 가로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array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2개 지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경로 있죠? PA, 패스. 자, 그럼 경로 곡선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형태가 막 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항목 있죠? 항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템에 들어가 보니까 항목 사이에 거리를 얼마를 할 거냐? 요거는 TED에서 자동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데요. 항목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한 50을 줘볼까요? 그러면은 요 물체와 물체 사이가 지금 현재 50씩 유지가 일단 어떤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보면은 개수를 묻죠. 안에 몇 개를 넣을 거냐. 또는 전체 경로 채우기 하면 요 전부 다 안에 있죠. 10개가 맞춰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표현식은 여러분들이 뭐 수식을 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목 사이의 간격은 10mm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수를 12개를 가져가 볼까요? 12개다. 자, 그러면은 좀 위치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점이 있죠. 베이스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전부 다 요 위치에 맞춰졌죠.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이 총 12개라고 그랬죠. 4개. 봅시다. 3, 4, 5, 6, 7, 8, 9, 10개는 뭐가 잘못됐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간격이 있죠. 간격을 아까 우리가 50씩 줘놓으니까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12개를 주더라도 이 개수가 지금 현재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막대 사탕을요. 요 경로 곡선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좀 세울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거는 항목이라는 게 저기서 항목 정렬. 그래서 정렬 얼라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얼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배열 항목을 경로를 따라 정렬할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로를 따라 정리를 하겠다. 예를 해볼게요. 정렬이 안 됐다, 그쵸? 잘못했나요? 자, 정렬. 아니오를 해야겠네요. 그쵸? 아니오를 해줘야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간격이 안 맞으니까요. 자, 이게 메소드라는 거 있죠? 방법. 자, 메소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소드로 들어가니까 측정이 있고요. 등분할이 있는데 측정은 우리가 이 간격을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등분할을 해볼게요. 등분할 2. 그러면은 이 간격이 그대로 설정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항목을 다시 줘볼까요? 항목 i를. 자, 이거를 12개 다 해줄게요. 그러면 요 간격은 12개로 제대로 다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라는 기능을 쓰면은 그 경로에 따라서 물체를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요, 연관을 풀어볼게요. 자, 어소시에이티브를 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관 안 하겠다. 노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엔트키가 빠져나오면, 자, 빠져나오는 순간에 개별 객체로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로라는 부분도 잘 활용을 하면 도면 작성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와 해치라는 명령을 일단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배열과 해칭을 이용한 예제 도면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지워주시고요. 자, 요 예제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치와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 예제 도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양이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닌데, 먼저 지금 보시면 이쪽 세 가지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요, 요거나 요거는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각을 가지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밑으로 가는 거 있죠. 각이 없는 이걸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었죠.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예요. 자, 그러면 라인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일단은 그냥 F8번 키 한 다음 선을 대충 그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위에서 밑으로 길게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쪽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요. 자,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중심에서 이쪽 작은 구멍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80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80.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이쪽 교차점이 있죠? 여기에서 반지름 80. 그럼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안쪽에 지름이 10mm인 원과 반지름이 10mm인 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엔터키 했어요. 자, 요점이 되겠죠? 먼저 반지름 10mm. 자, 다시 엔터키 했어요. 이번에 여기에 되겠죠? 이번에는 지름 있죠? 지름, 다이아메터가 10mm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안쪽에 지름이 30인 원이 하나 있죠? 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름 D는 30.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죠? 지금 자, 이쪽에 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지점에 대한 개수가 빠졌네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지금 원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각이 있다든지 또는 이쪽에 원이 이런 원이 돌아가는 이 치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러면 또 치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PDF 어태치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PDF 파일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치수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디스트에서 여기와 여기를 찍어 보니까 치수가 17점 얼마가 나오네요. 정확하게 1대1이 아닙니다. 무브에서 제가 잠깐 옮길게요. 크기를 비슷하게 키울게요. 자, 지난번에 스케일이라는 명령어 있었죠. 3조 여기에서 여기까지 채거리는 20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디스트 한 점, 두 점 찍어주면 거리 20이 맞고 그쵸? 이것도 80이 맞을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F2번 키 눌러보면 자, 80.0464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각도를 한번 재볼게요. 요 직선과 요 직선 자, 각도가 14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치수가 빠졌는데요. 여기 각도 있죠? 요 각도를 14도를 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지울게요. 지웠고. 자, 그러면은 14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접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14도, 7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각도도 7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대략 100을 줘보겠습니다. 여기가 80돼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자, 라인. 자, 먼저 첫 번째는 접점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접점이라는 거 있죠?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계속 접점이 따라다니죠? 다음에 골뱅이 100 각도는요. 곧장 올라가면 90이죠. 90에서 7도가 작아야 되니까요. 83도가 되겠죠. 그래서 83도 방향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미러란 명령을 했죠. 이 직선을 엔터키 첫 번째 기준점은 여기 두 번째 기준점은 꼭 여기 안 찍고 내려가서 찍어도 되죠. 클릭하고 엔터키 dim ANG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찍어보니까 14도가 정상적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요래놨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있죠, 그쵸? 자, 안쪽에 또 있는데 이게 치수가 많이 누락됐네요. 미안합니다. 요 사이 간격이 또 없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명령 중에 이거 있었죠? 지웠던 도면이나 또는 객체를 복원해라. 읍스가 있었죠? 자, 읍스.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미지 한 점에서 수직점, 직각. 여기 찍어볼게요. 자, 4.98 나오니까요. 자, 요거 간격은 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가정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 요 사이 간격을 5를 주면 되는데,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원과 이 원에 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가상선으로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는 요 사이 간격을 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이건 두겠습니다. 두고 여기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옵셋 5mm라고 그랬죠. 그러면 5를 여기서 안쪽으로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20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자, 그러면 다시 서클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지름 20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반지름 2짜리가 있죠.
4짜리, 2짜리죠. 그러면 필립. 먼저 반지름은 2mm입니다. 2mm는 자 여기와 여기가 되고 다시 또 스페이스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반지름 레디우스는 4를 주고요. 또 이번에는요 보니까 됩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가 되고요. 또 스페이스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를 경계를 잡고요. 엔터키 요거를 잘라버리는 거죠. 다시 이번에는 여기 있죠. 다시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경계를 잡고요. 엔터키 한 다음 이걸 잘라버리게 되면 잠깐만요. 다 날아가 버리겠다. 그렇죠? 다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는 경계를 다시 잡을게요. 경계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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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잡아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요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배열을 할 건데요. 자, 지금은 배열하기 전에 이게 중심선이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을 여기에서 중심선으로 변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를 먼저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바꿀까요? 중심선. 자, 그 다음 아까 했던 array라는 명령을 했었죠. array. 그럼 array에서는 이 원 빼고 있죠. 이 원 빼고 나머지만 지정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빈 공간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빠진 거 여기와 여기를 지정하면 되겠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먼저 여기에서 종류를 원형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기준점은 이 원 위에 올려주면은 이 중앙에 중심 표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템 있죠. 항목 아이템은 개수 3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관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관 AS는 연관할까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빠져나오면 개별 객지로 분리가 되었죠. 요 중심선이 안 들어갔네. 그렇죠? 그럼 중심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중심선을 자, 원형 중심은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항목 아이템은 개수 3개. 엔터키 빠져나오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 바깥에 반지름 30짜리가 있죠. 자, 그래서 필립 반지름 30. 자,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중 멀티플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됐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태가 끝난 거고, 그렇죠? 그럼 필요 없는 걸 좀 정리를 할까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요게 경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경계로 해서 엔터키해서 여기와 여기가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이 일부만 있죠. 바깥쪽에. 이것도 매한가지로 브레이크를 합니다. 자, 브레이크는 반시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를 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 가서 클릭해주면 요만큼 잘라지죠. 다시 또 자를 지정하고 어느 요 지점에 가서 클릭. 또 자를 지정하고요. 또 여기 가서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은 형태가 끝났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요 도면이 뭐냐면요. 요 도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단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랐을 때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거니까 이쪽이 높은 선이죠. 요 선. 요 선이 쭉 이어주면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치수가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형태는 무브에서 옮기겠습니다. 살짝 옮겨놨고요. 자, 그런 다음
자, 요 중심선이 있죠? 그럼 중심선은 같은 게 있을 때는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복사라는 명령을 써볼게요. 자, 요 중심과 요거는 안 되겠죠. 저 동그란 거니까. 요거 하나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자, 라인 가지고요. 여기 중심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현재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요것도 중심선으로 일단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을 다시 하나 더 그립니다. 먼저 제일 높은 자리 쪽 있죠? 요 점은 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4분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자리 있죠? 이쪽 교차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린 요 선은 여기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라인 이번에 요 자리죠?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만나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선이 또 이렇게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 선이 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또 요 자리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기본 형태는 다 갖춰진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간격이 20대 있죠? 그러면 옵셋 거리는 20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필요 없는 거 트림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얘가 경계가 되면 이쪽을 잘라낼 수가 있고 얘가 경계되면 여기를 잘라낼 수가 있고요. 얘가 경계가 되면 얘네들을 잘라낼 수가 있고 얘가 경계가 되면 얘네들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중심선까지 모두 다 잘라버릴게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면 기본 모양이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LEN이라는 거 있었죠. LEN, 랭슨, 여서 동적 다이나믹. 요 조금 확대를 할게요.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조금 빼주고요. 클릭해서 옆으로 조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조금. 하고 나서 요 사이 간격이 미안해요. 4mm와 12mm가 되어 있죠. 그러면 옵셋 4mm 그러면 이쪽으로 4mm 이쪽으로 4mm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필릿 대신에 이전에 했던 필릿이 트림을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트림에서 요거와 요거 이렇게 경계를 잡을게요. 선택 끝나서 엔터키 한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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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해치 해치 종류는 안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칭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와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축척은 1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와 볼게요. 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칭은 선의 종류가 가는 실선이 돼요. 가는 실선. 그래서 여기서 도면층은 가는 실선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ESC 눌러주면 자, 그럼 이제 이건 필요 없게 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move 자, 이래놓고 나면 자, 요 도면이 현재 요 도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해칭이라고 하는 거와 배열을 쓰게 되면 형태를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배열과 해치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끝내고요. 이 치수가 지금 빠진 부분은요, 제가 보완을 해서
내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거를 올리고 나서야 지난번에 언급했던 과제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